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2월 16일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사실상 막바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변론 기회를 갖고 정인들을 정언을 들어야 하지만은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마치 뭔가에 쫓기듯 신속히 심리를 종결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뭔가는 이재명의 재판 일정입니다. 사실상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죠. 20일 다음 주 목요일 목요일로 지금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로 잡았지만은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처음 시작되고, 또 특히 구속 취소에 대한 심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5일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래서 결국 내일 평의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겠지만 아마 연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10차인데 10차 변론인데 그 11차, 12차도 열 것인가, 그 부분은 지금 불분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7차까지 열었는데 지금은 문형배가 뭔가 쫓기듯이 계속 심리를 종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변론을 더 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기각을 어떻게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각을 하려면은 그럼 기각을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복귀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직에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구속 상태에 있지만은 이번 20일 날 구속 취소 심리가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고, 혹시 구속 취소가 그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석방이 되죠. 이 보석 청구를 해가지고 정부에 복귀하는데 석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석이 허가가 돼서 이 정부에 복귀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딱 그거죠.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인용이 될 것인가인데, 지금 점차 기각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죠. 광주에서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금남로에서 경찰 추산입니다. 주최 추산이 아니고 경찰 추산으로 탄핵 반대하는 우파 집회에 35,000명이 왔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좌파 집회에 2만 명. 이렇게 경찰 추산으로도 1.5배 정도가 우파 강주에서 더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론전, 어차피 헌재는 여론에 휩쓸려서 여론을 쫓아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대0 놓은 것도 결국은 여론전에 우파가 일방적으로 밀려서 그런 결과가 나왔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강주에서까지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에 더 사람이 전국에서 몰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 여론전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제도 확인이 됐죠. 어제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장 다급했던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깜짝 놀랐죠. 본인이 민주당의 텃밭인데 거기서 오히려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재명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좀 섬뜩합니다. 본인이 깜짝 놀라서 그렇겠지만 독서를 막 날렸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강주의 계엄 옹호 시위에 모인 이들은 악마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자, 어제 갔던 경찰 추산으로 35,000인데 더 많겠죠. 경찰 추산은 항상 낚이자 보니까. 그런데 시민들,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을 악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마. 그리고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또 극도히 갈라치기도 하는데, 이재명이 계엄이 시행이 됐다면은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무슨 납치가 일어나고 고문이 있고 살해, 죽이고 킬링 필드가 됐을 것이다. 아주 본인이 이제 다시 궁지에 몰리니까 처절하게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현재 결정에서 이렇게 되면은 기각 가능성이 점차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꿈꾸는 조기 대선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보도가 나온 걸 보면 한동훈도 곧 등판을 하겠다. 무슨 책을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홍준표 벌써 출마 이야기하고, 이준석 출마 이야기하고 하는데,
기각만 되면은 그거 다 물거품 됩니다. 특히 이재명부터. 이재명은 무조건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 다음에 다음 대선 때까지 원래 예정된 2027년 대선 때까지 가면 이재명은 구속되는 상태, 대북 송금 같은 걸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본인이 화들짝 놀라서 지금 민심에 놀라서 이재명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하면은, 확실하게 이끌면은, 기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가, 8인 체제죠. 8인 체제인데, 마흔역이 만약에 만약은 이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 모릅니다. 들어오면 또 현재 심리가 늦춰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와서 이 심리에는 참여를 안 하고, 판결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더 늦춰지니까는 마흔역을 집어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8인 체제라면은, 그 6명이 무조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인용이 되니까 8인 체제라면은 세 사람의 우파나 중도 성향 재판관들이 이 탄핵에 반대를 하면은 기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마흔역을 집어넣어서 이 9인 체제로 만들더라도 네 사람이 반대를 하면은 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탄핵은 기각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먼저 사람을 보면은 그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탄핵을 기각할 때 6명인지 안 되고 4명이 돼서 기각이 됐죠. 4대4가 됐죠. 그때 탄핵에 반대한 기각을 시키는데 표를 던진 그 4명이 일단 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이렇게 4명의 재판관이 지금 있죠. 그래서 만약에 8인 체제면 이 중에서 3명 그리고 9인 체제가 되더라도 4명, 이 4명이 반대를 하면은 탄핵은 기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를 하고 그리고 보석을 선고를 해서 석방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4사람이 이 기각 쪽에 이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만장일치로 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장일치가 되면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4명의 보수 내지 중도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두 이 4사람이 이 기각의 표를 던지려면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4사람이 이 기각의 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한 계엄이 아니다. 그리고 무슨 국헌문란, 폭동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씌울 수가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국민도 납득할 수 있는 많은 국민,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러 국민이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완전히 좌편향된 이 문영배가 이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조건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현재가 정치 탄핵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체제 탄핵이죠. 좌파가 우파 정부를 탄핵을 하는, 거기에 동참을 하면은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수, 그리고 이 중도층 재판관들에게, 하나는 이것이 국헌문란, 어떤 폭동, 내란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본인들이 재판관들이니까는 법관이니까는 그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인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전체 이 좌파로 지금 거의 규정되고 있는 그 헌재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인식을 또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는 아무래도 그거죠. 지금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무슨 폭동, 국헌문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종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받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큰 내란 프레임의 두 기둥인데 두 기둥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이 상황은 지금 계속 보도도 되고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두 가지가 이 탄핵의 두 기둥이 탄핵 프레임 내란 프레임을 쳐서 탄핵을
대통령 탄핵을 하려는 두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강조를 해야 될 것이, 저는 야당 정치인이 초기부터 사태 초기부터 야당 정치인이 개입을 해서 일종의 이 공작을 벌이고, 탄핵을 위한 정치 공작을 벌이고, 또 입맞추기를 하고, 회유를 하고, 연습을 시키고, 리허설을 하고, 그 국회, 각종건 국회 출석에서 하는 그런 것들, 리허설을 한,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야당 정치인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홍장훈 1차장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 야당 정치인도 개입을 했고, 또 본인이 이재명에게 줄을 선, 본인이 이제, 해직이 되고, 사표 처리가 되니까는 이재명에게 줄을 서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 각종근과 홍장원의 진술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지 3명 아니면 4명의 재판관들이 기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각종건, 전 특수전사령관과 그 밑에 예하부대의 707 단장 김현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각종건의 그 상관이었던 김병주가 유튜브에 출연을 시켰고, 거기 이제 박선원도 그 자리에 있었죠. 국정원 출신 박선원도 같이 유튜브 출연하고, 그 다음에 국방이 12월 10일 날 국방위에서 진술을 다시 더 세게 하죠. 그때 각종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위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박범계와 또 민주당 부성찬이 개입을 합니다. 박범계, 부성찬. 박범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죠. 그리고 박성호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1차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성찬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자, 그래서 좌파 정치인들이 일제히 개입을 해서 각종건 전 사령관의 진술을 오염시켰습니다. 각종건 전 사령관도 옥중 입장문을 내서 본인은 해유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옥중 입장문에서 이미 다 실토를 했습니다. 박범계와 접촉한 본인이 문을 부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그 진술을 한 그 직전에 박범계를 비롯해서 부성찬,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 야당 국회의원과 정문위원들을 만났다는 걸 다 실토를 했습니다. 만난 자체가 지금 진술이 오염된다는 걸 본인은 그 인식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토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도 아시다시피 박선원에게, 같은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에게 메모, 오염된 메모 계속 4번이나 막 바꿔 쓰고 거기다 가피를 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처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그 시간대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CCTV가 공개가 되고, 또 그 홍장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거짓말 한 게 들통이 나니까 CCTV 그것만 확인하지 말고 자기의 그날 있었던 국정원 안에서 자기가 오간 동선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러면 초 단위로 CCTV를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그래, 좋다. 만약에 헌재에서 요청을 한다면 CCTV를 다 제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CCTV가 다음 주에 헌재에서 그게 공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 20일 날 홍장원의 20일이든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은 25일로 지금 연기 요청을 했죠. 25일에 하든지 헌법재판소에서 국정원 내부의 CCTV가 다 공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홍장원의 이 거짓말이 전부 다 들통이 날 수가 있죠. 그러면 완전히 이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국민이 이제 다 쳐다보게 되니까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홍장원은 그것뿐이 아니고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 본인과 관련된 인사청탁까지 했다. 이런 7번이나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사실도 새로 드러났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진술이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것이죠. 메모 쪽지도 마찬가지고 다 오염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은 이재명과 내통을 한 의혹도 있죠. 그때 본인이 사표가 수리된 사표를 내라고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한 이유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재가를 한 이유가, 계엄령이 발동되고 나서 그 이튿날 이재명에게 일종의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재명에게 줄을 선,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메모고 또 진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 헌법재판관, 보수 중도 성향의 재판관 3명 아니면 4명이 이거를 기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일이든 25일이든 홍장원이 나오면은 집중적으로 그 진실을 캐내는 그런 노력이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단 쪽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보수나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 집중적으로 캐물어서 진실을 밝혀내면은 충분히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가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는 명분을 주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파 카르텔, 현재의 자파 카르텔에 동참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확실히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 문형배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하나의 일종의 이 실토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청기무술 비슷하게 한 건데, 이 현재의 이 심리 진행에 대본이 있다. 대본,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문형배가 지난 13일이죠. 13일 날 8차 심리를 할 때 이 문형배가 워낙 콘에 몰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공개를 해버려서 이게 앞으로 파문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심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속전속결로 막 심리를 하려고 하고, 정인 신청을 무더기 불허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인 신청을 검찰 조서를 증거를 채택을 하려고 하고, 또 내란죄를 뭐 제외를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수상한 일들이 많았죠. 이 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따졌습니다. 따졌으니까는 거기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인들을 직접 신문하는 것도 불허를 하고, 자, 그리고 3분 발언을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이 그때 다 논란이 됐었죠. 문형배의 일방적인 편파적인 진행이. 그 논란이 계속되니 지난 13일 날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형배가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 대본이다 하면서 대본을 흔듭니다. 대본을, 그리고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의 재판관들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것이지, 제가 그것에 덧붙여 진행하는 것은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대본에 따라서 본인이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본은 누가 작성을 했느냐? TF에서 다 쓰는 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F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의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평의에서 처음에 다 결정을 했다. 이 재판 진행을 다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은 TF에서 다 쓰는 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태스크포스가 뒤에서 재판관들을 다 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이 조정을 당하는 재판관들은 꼭두각시가 됐고, 꼭두각시나 마찬가지고, 그런 결론도 나중에 이제 TF가 다 낼 거라는 것이냐, 이런 지금 또 논란이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TF는 전체 헌법연구관이 한 60명 내지 7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로 TF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팀장은 헌법연구관 중에서 제 선임자가 맡고 있는데, 이 TF가 그러면 10명, 헌법연구관 60명, 70명 중에서 10명 정도를 줄여서 TF를 만들고 여기서 대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현재 심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도 그렇고, 마흔역 갑자기 집어넣는 것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언권 안 주는 것이나 아니면 내란죄를 여기서 빼기로 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TF에서 다 기초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형배가 진행을 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은 것부터 해서 한덕수
총리가 국회의원 3명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서 뭐 문제점을 거론을 하는 것이나, 그리고 부정선거, 증거 요청을 다 기각을 하는 것이나, 그리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하는 것도 다 이 TF에서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TF가, 그렇다면은,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유남석 헌재 소장, 그것도 5년 동안 다 했습니다. 유남석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인데, 그 좌파 그 판사 출신이죠. 근데 유남석이 그때 뽑았던 헌법연구관들 중에서, 지금 그 중에서도 또 10명을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 문영배가 추려가지고 TF를 만들어 놓고 그 TF에서 밑거름을 그리는 것을 가지고 문영배가 재판을 진행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 좌파에서 주도를 다 하는 것이죠. 밑거름부터 대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문영배가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파나 중도 쪽에 있는 재판관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좌파 주도의 일종의 그 체제 탄핵을 그 시도를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휩쓸려 가면 안 된다. 그 우파 그리고 중도파 재판관들이 그렇다면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고 그러면은 6명을 채우지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정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가 10일 날 안 되더라도 탄핵이 기각되면은 보석을 통해서 충분히 석방이 될 수가 있고 직무를 해야 되니까 석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책을 잘 펴고 또 마지막에 한 1년 정도 임기를 반납을 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은 상당히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